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4월 17일 오후 3시 10분이네요. 주말에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하기도 참 좋고, 산책하기도 참 좋고. 어제 저는 스웨트 그 앱 깔고 난 뒤에 한 3일째 됐나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한 10,000보 정도 걷고 들어왔는데, 어제 오늘 상당히 괜찮네요. 유저 인터페이스도 괜찮고 좀 직관적인 게 있으면서도 근데 뭐 다양한 재미거리도 있긴 하던데 부스트는 2배가 적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좀 앱 제작한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일단 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어제 한 내용에 이어서 실적을 가지고 다음 주에 뭐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예상을 해보고 먼저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물론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개별 종목 장세로서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 실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에펜 가이드에 나와 있는 실적 속보 여기 보시면은 데코인 고영, 그 다음에 버닝 스프라이즈를 발표한 해성 DS, 이런 실적이 이렇게 실적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테코잉은 좀 이따가 좀 알아보고요. 고영이랑 같이. 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해성 DS는 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SC도 알아봤고, 여기서 이제 뭐 종목을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전년 동기 대비 뭐 절대적인 분기 실적의 수치는 이 코아시아 옵틱스 1173억 매출액, 영업이익 24억, 영업이익률로 치면 엄청 저조한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460%, 253%. 물론 이 해성 DS도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은 퍼센테이지가 상당하지만 코아시아 옵틱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수치도 무시 못할 정도로 눈에 띄긴 하거든요. 테코잉도 428%잖아요. 상당히 실적들이 좋은데 코아시아 옵틱스를 가지고 뭔가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아시아 옵틱스가 이제 카메라 모듈 그 관련된 건데 막 그 사명에서도 나오다시피 옵틱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460%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253% 증가한 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와 관련된 업종 섹터의 종목들 중에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코아시아 옵틱스 같은 회사들이 같은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코아시오픽스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이제 여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밑으로 이제 업체에 관련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설명, 비즈니스 서머리 22년도 1월 7일 날 업데이트됐네요. 동사는 스마트폰 광학 렌즈의 개발, 제조, 판매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되고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 핵심 사업 부분이 코아시아 CMB나 코아시아 CM을 연결 자회사로 뭐 어쩌고저쩌고 예. 어쨌든 그렇고 의료 분야에서도 내시경 같은 형상 장비 시장에도 모바일 의료기기, 원격 진료 등의 움직임도 카메라 시장의 호재를 평가하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이제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만약에 이런 기조로 간다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표상으로 보면은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뭐 안정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거는 아니다. 그 기준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을 하니까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섹터를 찾아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적 발표한 거를 보시면은 여기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전년도 4분기 대비해서도
좀 흑자 전환, 그다음 매출액은 39%. 근데 전년 동기 21년 1분기 대비해서는 뭐 460%, 253%. 영업이익률 상당히 2%대밖에 안 나오죠, 현재.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그럼 좀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 지금 주봉 차트로 뭐 거의 뭐 바닥이네요. 누워 있는 상태고 일봉 차트로 보면 상당히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와고 RSI도 거의 70 정도 되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 코아시아 옵틱스의 실적 발표로 보는 동일 섹터에서 투자해 볼 만한 회사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 부품이니까 제가 여기서 카메라 모듈 부품을 찾아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이제 LG 이노텍이 탑이죠. LG 이노텍이 탑이고 나무가도 뭐 전에 한번 드림텍하고 같이 다루던 거. 그다음에 더구전자도 자주 언급된 동훈하나텍, 뭐 라온피플, 삼양옵틱스, 뭐 세코닉스 이런 거. 세코닉스도 아마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코닉스도 이제 턴어라운드 할 렌즈죠, 렌즈. 렌즈 관련된 회사고 뭐 IM액트로, 엘컴텍, 엠시넥스, 옵트론텍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론도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그 하이비전 시스템 자회사 중에 얼마 전에 상장한 퓨런티어도 있고 코아시아 옵틱스는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LG 노텍이 가장 뭐 대장주 뭐 가장 시총이 큰 그겠지만 그 다음에 MC넥스를 제가 이제 오늘은 MC넥스, 옵트론텍, 자화전자도 있는데 자화전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 MC넥스 같은 경우에 뭐 자율주행 그 외에 또 뭐 카메라 모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차트상으로 보면 MC넥스가 또 많이 내렸고 최근에 이제 목요일 날 많이 좀 올랐지만 4만 원 밑으로까지도 떨어졌죠. 이게 지금 4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만 원대 올라와 있는데 MC넥스가 올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정보의 예상 실적이 나와 있는지를 보면요. 이게 지금 예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MC넥스가 매출액이 지금 한 40% 증가하는 것 같네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1조인데 1조 4,12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39억에서 828억. 예, 뭐 19년도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이고 단기 순이익도 693억. 그러니까 1분기의 예상치가 3,113억이고 174억, 161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좀 떨어지네요. 5%대가 나오는데 어쨌든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가 배당도 뭐 꾸준히 500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이 탄탄하고 1조 매출이 넘잖아요. 연간 1조 매출이 넘고 올해 한 매출액만 해도 한 40%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4배는 아니더라도 3배는 넘게 증가하는 걸로 이제 증권사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차트상의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한 다음에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 같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실적으로 본 어떤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옵트론텍도 제가 이제 좀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MC넥스도 가지고 있지만 이 옵트론텍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상에 봐도 상당히 뭐 위치상으로는 물론 지금 RSI가 70이 넘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아마 코아시아 옵틱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동일 업종들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좀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옵트론텍은 실적은 그렇게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이 회사가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보더라도 조금 뭐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처는 아니 될 수는 있겠지만 옵트론텍을 제가 조금 뭐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MC넥스나 LG이노텍이 우선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차트상의 위치는 MC넥스가 조금 더 낫다.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옵트론텍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종목들이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해서 급등했죠. 급등해가지고 지금 뭐 사실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정 시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상 실적도 뭐 예상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크게 크진 않네요. 예, MC넥스는 아까 좀 실적이 큰 폭의 성장이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자화전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파트론도 지금
좀 조정을 받았죠. 파트론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파트론도 사실 꽤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업 정보에 가서 예상 실적이 보면 1조 4,911억이네요. 1조. MC넥스보다 매출액이 더 크고 영업이익도 더 큽니다. 예. 시가총액은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파트론도 지금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트론도 지금 어, 시가총액 6,540억이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8,215억이네요. 예. 어쨌든 실적이 더 많이 나오네요. 제 파트론이. 어쨌든 파트론, MC넥스 이 종목들도 지금 차트상의 위치로 봐서 조정 시 투자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데 한번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MC넥스, 파트론, 뭐 옵트론텍,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퓨런티어를 자회사로 최근에 상장한 퓨런티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이비전도 실적 예상치를 보면은 어, 조금 성장하네요. 예, 조금 성장하는데, MC넥스가 가장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LG 이노텍은 좀 넘사벽일 것 같고, 가격대가 좀, 40만원 정도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면 MC넥스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C넥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가 지금 22년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몇 배냐, PER이 몇 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가 좀 전에 기업정보에서 이제 22년도 1분기 예상치를 봤는데요. 이 22년도 예상치를 봤을 때 지금 45,700원이잖아요. 금요일 종가에. 그러면 시총이 한 8,200억, 8,214억인데 PER이 11.85배로 떨어집니다. 20배에서 11.85배로. PSR은 0.8에서 0.58로 떨어지는데 외인 지분도 지금 9.43이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때 지금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좀 사고 있다라는 거죠. MC넥스에 대해서. 아마 실적 전망이 좋으니까요. 점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뭐 10%대가 아니지만 5%대, 6%? 잘 나오면 6% 정도인데 지금 MC넥스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PER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걸로 봐서 실적 증가가 제법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사실 아까 차트상으로 봐도 사실 뭐 그렇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58,300원에서 지금 뭐 한 21%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MC넥스가 뭐 자율주행차, 지금 뭐 자율주행이 또 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잘 나가는 뭐 대동공이제 대동으로 바뀌었고, 팀이라고 하는 TYUM, 농기계 업체들도 이제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박도 자율주행 테스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이게 원래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센서, 프로세서, CPU 하는 프로세서, 액추에이터 이렇게 하잖아요. 센서로 해서 각종 정보를 받아들여서 프로세스에서 신호 처리를 해서 액추에이터 움직이는 걸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센서류인데 센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카메라죠. 카메라인데 그런 카메라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핸드폰만 보더라도 이제 쿼드러플 트리플 S 쿼드러플로 가잖아요. 카메라가 4개 달린 핸드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개였는데 지금은 뭐 전면 후면도 있지만 후면에 지금 쿼드러플 3개가 있고 제 같은 경우에도 3개가 달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트리플에서 3개 달린 트리플에서 4개 달린 쿼드러플로 핸드폰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차에는 뭐 8개까지도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카메라가 8개까지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카메라는 수요가 꽤 많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MC넥스가 유망해 보인다. 뭐 유망하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엄청 강하게 올라갔죠. 후반기에. 예, 작년 후반기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율주행하고 엮이면 또 MC넥스도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고 아까 렌즈 세코닉스도 얘기했지만 옵트론텍도 렌즈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렌즈 세코닉스 옵트론텍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20점에서 11.8배로 떨어진다. 22년도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고 있다. 한번 볼까요? 투자일별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얼마나 사나 한번 볼까요? 개인도 좀 사고 있네요. 기관이 좀 팔고 있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럼 뭐 한 달에서 뭐 20,
뭐 2년도 1월 달부터 해서 한번 보면 올해 볼까요? 올해 외국인하고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사네요. 기간만 팔고 있네요. 어쨌든 MC넥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메라 모듈 섹터에서 나무가도 사실 보고 싶긴 한데 나무가가 이 기업 정보의 실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드림텍하고 유니캐스트로 이어지는 건데 드림텍 외 1인이 30 유니캐스트가 사실 32.87% 정도 들고 있네요. 이 나무가도 상당히 기대되긴 하는데 실적이 어, 그래도 작년에 좀 나오긴 했네요. 흑자 전환하면서 숫자가. 근데 예상치는 안 나오는데 나무가도 턴어라운드 할 뭐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기대가 될 만하다. 근데 차트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14,600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11%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나무가 정도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뭐 제가 언급한 거 종목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실적 체크를 꼭 해 보시고 종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테크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체크를 실적은 봤는데 밸류에이션을 안 따져봤기 때문에 테크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FM 가이드에서 실적 속보에서 보셨다시피 테크윙이 1분기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 604억, 영업이익 147억, 그래서 매출액 77%, 영업이익은 428%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669억, 영업이익은 5억 떨어진 142억, 순이익은 97억, 그래서 매출액 72%, 영업이익은 626%, 626%가 연결 재무제표로 증가했다. 그 다음에 흑자 전환했다. 순이익은 이렇게 나오죠. 컨센 상해했다라는 얘기죠. 테크윙이 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가 주력 제품인데 테크윙에 대해서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웨잉이 지금 금요일날 21,700원으로 끝났네요. 21,700원으로 했을 때 지금 4,200억 정도 하고 22년도 예상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한 20% 육박하고 지금 현재 20년도의 실적, 21년도 실적을 하면 PER이 24.6배 정도인데 22년도 예상 실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배로 떨어진다는 거죠. PSR은 1.64에서 1.37로 떨어지고 그래서 테크윙도 실적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크윙도 현재 차트상의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뭐 좀 신규로 진입해도 무난할 정도로 좀 뭐 최고치에서 한 26% 내려와 있는 상태죠. 물론 그 전에 1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왔지만 현재도 충분히 분할 매수한다면 접근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 여기 외국인 지분율 1.52%, 시가총액 한 4,207억,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그 아까 비즈니스 서머리 한번 보실까요?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시면은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제조 및 검사 장비에서 뭐 IDM 업체, 오사트 업체에 제공하고 최근 모듈 외관 검사기가 주력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고 폴더블 폰의 본격적인 공급으로 인해 폴더블 패널 외관 검사기 공급을 시작했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SoC 시스템 온칩 부분에서 자동차 전장, IoT, VR, AR 웨어러블 기기 등의 폭발적 칩 수요 반도체 장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있는 자료를 아까 제가 그 엑셀 파일에서 낸 겁니다. 보면 유보율도 2200%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은 120%, 영업이익률도 뭐 지금 두 자릿수인데 올해 예상은 19.42% 정도 예, 되고 배당은 230원, 230원씩 계속 배당을 했네요. 테크윙도 차트상으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실적 발표를 한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까요?
어제도 말씀드리면 고용한 외국인 지분율이 60%가 넘습니다. 65%가 넘는데 어쨌든 22년도 예상 실적이 2,809억, 506억, 428억 정도 18%의 영업이익률이고 1분기 예상 그 잠정치가 683억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4분기에 비해서도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고용 실적을 이제 그 기사 난금 어쨌든 그 전에 18,000 주가가 21,700원으로 21,700 아니고 고용은 아직 안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18,700원이 금요일 종가였을 겁니다. 그래서 PER이 지금 30배 나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30배, PSR은 상당히 높죠, PER이. 그만큼 이 회사 실력이, 이 기술이 좋은 거고, 외국인 지분이 그만큼 높다는 거는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전 최고치에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에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올라왔을 뿐이거든요. 고용 같은 경우에 RSI든지 지금은 한 50 정도 되는 거고 실적을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컨센서스 부합 추정치 부합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제는 683억에 114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다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한 회사고 워낙 실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의 위치도 충분히 조정받아서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고용도 접근하면 언젠가는 충분한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62.60 조금 비중이 줄었네요. 65%대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테크웨인 고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전자신문에 난 건데 일일 독점이던 반도체 PCB 검사 장비 시장 국산업체 두가 지금 PCB 해성 DS 실적 발표했고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실적도 상당히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일랩도 그렇고 인터플렉스는 좀 뭐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그것도 좀 기대가 될 만한데 턴어라운드 영풍그룹의 PCB 업체들 코리아 서키트를 비롯해서 이슈페타시스도 있고 아무튼 간에 PCB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PCB 검사 장비에서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 주요 검사 장비 업계 넥스틴도 있습니다만 웨이퍼 패턴 검사 장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영, 인텍, 파크시, 바이오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기사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도 고영이 나온다는 거죠. 2,471억 매출액 인텍플럭스는 1,196억, 파크 시스템은 원자 현미경, 예. 바이옵트로도 아마 그 렌즈나 그 카메라 모듈 뭐 이게 옵트로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그런데 이 스마트폰용 기판, 이 연성회로 기판, 뭐 검사 장비, 바이옵트로가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기사도 한번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뭐 고용 테크놀로지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PCB도 그렇지만 지금 올해 가장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은 5G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G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잘 나왔던 게 HFR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HFR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아가지고 HFR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참 이쁘게 뭐 좀 올라왔죠. 그 많은 때 2만 원 아래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27,000원 찍고 다시 이렇게 4만 원까지 바로 올라갔는데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 회사가 아직 뭐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올해 5G 종목 중에서는 5G 종목 중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어쨌든 올해 예상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2064억에서 3,300, 그러니까 1,100억 정도가 증가하잖아요. 1,100억 정도, 영업이익도 더블 정도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도 더블 정도 넘는 그런 근데 이미 뭐 주가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저는 더 갈 수 있는 모양이 아닌가. 이 지금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 HFR의 실적이 1분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비수기가 대부분 뭐 1분기라고 하긴 하는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 신규로 뭐 진입
해볼만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노와이어러스라든가 5G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진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CR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3,308억, 458억, 380억인데 뭐 영업이익률 한 13.85%. 지금 1분기 예상치도 나오긴 하는데 460억에 48억. 조금 뭐 전년도 4분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분기가 비수기라는 얘기죠. 이게 1분기가 비수기라는 얘기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죠. 전년 1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검열 종가 34,950원에서 포워드 PR을 계산했을 때 11배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년도 실적에 23.8배에서 11.8배로 떨어지고 PSR도 2.2에서 1.36으로 떨어지는 거죠. HFR. 그래서 이런 종목도 신규로 분할 매수, 조정 시 분할 매수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G에 대해서는 올해는 진짜 턴어라운드 할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방역도 완화되고 해제되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5G에 대한 투자가 통신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5G라고 하지만 5G가 아닌 그 에리어가 많죠. 그런데도 5G 요금을 통신사들이 받아가고 있어서 엄청난 뭐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가 또 돌아오는데 어쨌든 조선주가 가장 또 강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보시면은 다 빨갛네요. 조선주. 그리고 조선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선기자재주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뭐 HSD 엔진, STX 엔진, XTS 중공업 뭐 여러 가지 있고 동성화 인텍도 있고 BMT도 있고 상강 MNT도 사실 그 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군함 같은 거 그때도 한번 제가 PPT 있는 IR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말한 게 이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그 엔진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가 아니고 실린더 라이너입니다. 어제 제가 실린더라고 말했더라고요. 방송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리고 한국 카본과 동성화인텍은 본행제 LNG선에 이제 LNG를 액화시켜야 되잖아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뭐 600배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체로 된 가스보다는 액화를 시켜서 운송하면 최대 600배까지 더 많이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본행제 본행제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도 실적이 기대될 만한 이런 데서도 조정받아서 그런 종목들을 사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인베스트도 여기 있고 옛날에 뭐 하이로코리아 옛날 조선주 잘 나갈 때 뭐 여기 이름 뭐 올랐던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도 그렇고 성광밴드도 그렇고 아무튼 여기서 종목을 픽해서 아직까지 조선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종목을 픽해서 좀 분할 매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관련해서 좀 뭐라고 할까 투자 아이디어 이미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선침해 한다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율주행차가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영화 관련 것도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CGV도 그렇고 지금 팝콘 음식료 지식이 가능하다고 나왔죠. 내일부터. 그러니까 게다가 또 영화가 라인업이 좋잖아요. 라인업이 좋고 지금 4월 13일가 개봉한 그 저기 뭐야 해리포터 후속작 시리즈 뭐 신비한 동물 사전 뭐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5월달에 마블 영화 하죠. 지금 뭐 닥터 스트레인지 2인가요? 그것도 개봉하고 해서 영화 관련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콘텐츠 또 지금 뭐 개인적으로 파친코를 지금 저는 뭐 보지는 않지만은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꾸준히 보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도 엄청난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하잖아요. 파친코 진짜 우리나라 요즘 진짜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너무 잘 만드니까 뭐 애플 TV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우리나라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길게 봐서는 뭐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대면으로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더 인기가 많아서 해외 활동이 이제 맞아지면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론 관련주도 좀 볼만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잘 뭐라고 할까 섹터를 진짜 세분화시켜서 잘 만들어 놨네요.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에 기울이시면서 좀 뭐라고 해 파이팅 하시고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수는 재미없지만 어쨌든 제가 조선주 말씀드렸고 어쨌든 오늘은 오프닝으로 아까 코아시아 옵틱스로 또 실적 코아시아 옵틱스 1분기 실적을 보고 이제 카메라 모듈 렌즈 뭐 이런 쪽의 섹터를 좀 한번 봤고요. 여전히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형주는 재미없지만 미국 액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했지만 반도체들도 실적이 은근히 기대가 되고 있고 제가 무엇보다도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이 있는 거는 5G 종목입니다. 5G. 예, 5G 종목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아마 주중에는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서 뭐 컨텐츠를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주말에는 꼭 뭐 한두 개씩은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